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차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신뢰 없는 독태는 하극상이다. 당 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길동 소환된 이유는 뭘까요? 어저께 그런 20주년 SNS 글을 올렸다가 당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한 이 대변인의 주제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과 김종혁 최고위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한 대표나 그 측근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공개적인 비판보다는 직접 만나서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겠냐 이런 생각. 김 여사의 늪에 빠져서 김 여사의 논란에 빠져서 계속 김 여사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예,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자, 최선평 네. 오늘 김태흠 충남지사인데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뢰 없는 독대는 하극상이 된다. 네. 그러면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 각 세우고 재집권한 역사가 없다. 관종이 아닌 진중한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그 소속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대표를 향해서 관종이라는 표현, 이게 사실 관심종자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페북에 올려도 되는 것인가? 더더군다나 지금 내일 만나기로 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독대가 아닙니다. 차담입니다. 삼자 대면입니다. 예. 다 이미 다 나간 뉴스인데 그걸 굳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치 한 대표에게 당신은 예의나 지키지 가서 뭐 당신 정치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권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하면은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한 대표 지지율 모두가 지금 트리플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지금 재보선에서 금정 강화 이겨서 그나마 약간 전기를 마련해서 이 차담과 이 만남으로 뭔가 면담으로 돌파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저렇게까지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 정말 저거는 적절치 않다 보이고,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내일에 정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당의 구성원들이 진력을 다하고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좀 우리가 격려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와야지 저런 식으로 조금 차별성을 두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 여러 가지 내일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뭐 의정 갈등 문제라든지 또 경제 활성화 방안 등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죠.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대 요구안을 먼저 제시했죠. 과연 이것을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그다음에 과거 김건희 여사의 음성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인적 쇄신은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예, 저희가 한동훈 3대 요구라고 해봤습니다. 자, 맨 위에 제일 1번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고요. 두 번째가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아니라 중단입니다. 세 번째, 의혹 해소에 협조해달라. 이 세 가지 안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자, 저희 패널들은, 일요일 뉴스톱10 패널들은 이 3대 요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건 수용하고 어떤 건 수용하지 않을지 이걸 좀 미리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판넬을 좀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미리 적어두셨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자, 이번에 김진욱 전 대변인, 자, 세 가지 3대 요구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XXX.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라고 해서 계속 연일 대통령실에다가 사전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온 이후에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는 윤석열 라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답이 없다고 봅니다. 예. 두 번째, 여사의 활동 중단.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이번 달 안에 제2부속실 공사가 완공되고 제2부속실이 가동된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여사를 관리 범위 안에서라도 활동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사의 의혹이 지금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예. 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필요한 절차가 뭐겠습니까? 제가 해석하기에는 특검을 수용하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의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특검 방식이 아닌 외에 필요한 절차 저는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예. 보여서 대통령실에서 이 세 가지 안건을 수용할 가능성 저는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바로 옆자리에 앉은 송영훈 대변인은 모두 동그라미를 치셨습니다. 3대 요구가 다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겁니까? 모두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게 수용되지 않으면요. 여권 전체에 더 큰 위기가 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하나하나 뜯어보더라도 일단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은 김건희 여사 본인이 2021년 12월 26일 대국민 입장문에서 국민들께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미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한남동 라인 이런 것이 꼭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받드는 정치에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 의혹 해소 협조는 지금 대통령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팩트 파인딩을 전면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야죠. 받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짧게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그 독대 또는 면담을 앞두고 주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나는 차별화를 할 생각이 없다. 다만 옳은 말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주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은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요구사항들은 사실은 민의를 받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대신 전달하는 것이지 어떤 자기 정치나 차별화를 위해서 개인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치훈 부의장 모두 X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한동훈 대표는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되면 이거는 그러면 내일 차담이 결국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다는 것이고 양쪽이 어떻게 브리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다시 윤한 갈등이 촉발되거나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 얘기를 하더라도 내일 이후 독대 이후에 뭔가 브리핑 과정에서 3대 요구안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걸 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말을 받아들여서 내일 그 한남동 7인을 뭐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자르기로 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 내일부터 당장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중단하기로 이런 발표를 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뭐 발표를 하는 내용들은 뭐 의정 갈등이 될지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었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아마 이후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김진욱 대변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남동 7인으로 뽑히는 사람들 이외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건희 라인이다라는 얘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수 일간지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려고 하니 김건희 라인이 너무 많아서 누구를 넣어야 될지 모를 정도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수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쇄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감사 이후로 제2부속실 출범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전부터 다 준비는 해놨는데 사실상 국정감사 이전에 출범하게 되면 국정감사에 제2부속실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이후로 밀어놓고 출범을 아마 가동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안 지켜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의혹 해소 협조는 아마도 이런 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뭐 국민과의 뭐 대화가 됐든 어떤 방식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정도의 가짜 발표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 이전에 총선 이전에 있었던 디올백 그 관련돼서 대통령이 한 방송사와의 대담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것이다. 그런 정도 수준의 변명만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그런 의혹 해소 협조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다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위에 있는 3대 요구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인적쇄신입니다. 인적쇄신이죠. 자, 인적쇄신이라는 게 조금 다음 그래픽을 보시면 아까 7명 행정관도 있고 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용산에는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린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 라인에 대한 아마 쇄신, 정리를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사실 둘이 독대를 할 것인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가 안 이루어지고 결국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낀 2대1 면담 차담이 됐습니다. 그것도 시간도 4시 반, 식사를 하게 될지 저녁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배석하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하고 박정화 비서실장은 배석자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옳은 소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성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수영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두 가지는 동그라미를 치셨고 하나는 X를 치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활동 중단, 이게 자제면 모르겠는데 중단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게 좀 애매한 표현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데 대통령 부인과 같이 가지 않는다? 그건 상대국에 대한 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대통령실이 제한된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국격과 관련되고 직접적인 공적인 역할과 관련된 제한적인 부분만 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아마 동그라미를 제가 친 거고 세 번째, 그러니까 저는 공식 라인은 제가 보기에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마지막 이 말하자면은 제 여사에게 제한된 의혹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일단 뭐 대통령 부부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그다음에 입장 표명이 있어줘야 여권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우려들이 종식되기 때문에 저는 제한적인 수용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자, 과연 내일 4시 반 회담이 얼마나 길어질지 또 어떤 결과가 나와서 각각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발표가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뭐 24시간 아직 안 남았네요. 예, 결과 내일 지켜보도록 하시고